질병의 예방, 치유, 건강, 유지, 이 모든 것이 음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음식들 중에서도 유독 치료 효과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체중 관리, 혈당 조절이죠. 노화를 미루고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혈색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위장병, 당 건강 이런 거를 좋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묵은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포도 원액을 졸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단맛이 있는 깊은 풍미.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사 가운 대신에 셰프들이 입는 옷을 좀 입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본래 약이 그게 근본이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만으로 그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병이 오려고 해도 그 음식을 먹는 힘으로 병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예방, 치유, 건강, 유지, 이 모든 것이 음식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왜 산에 들에 나는, 밭에 나는 그런 채소들, 그런 거 효능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만병치료네, 만병통치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게 사실 있는 그대로가 맞는 게, 우리가 늘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맞는 말인 거더라고요. 그게 과장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그런 음식들 중에서도 유독 치료 효과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맛이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맛도 좋은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묵은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게, 첫째로 올리브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최근에 출시한 발사믹이에요. 발사믹 뒤에 식초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발사믹을 식초라기보다는 소스라고 하고 싶어요. 발사믹 소스. 제가 언젠가 이탈리안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루꼴라 피자라는 것을 팔더라고요. 피자인데 굉장히 도우가 얇고요. 그 위에 무슨 우리나라 열무랑, 어린 열무랑 비슷한 이런 풀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얇은 그 피자 위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착착착 뿌린 까만색의, 좀 검은색의 소스가 이렇게 뿌려져 있었는데요. 그 루꼴라 피자, 루꼴라라는 것이 그 야채 이름이더라고요. 그 피자를, 그게 얇은 도우잖아요. 그거를 루꼴라 몇 조각을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갖고 그 발사믹 식초 그 맛으로 먹는 아주 깔끔한 피자였거든요. 이 발사믹이 알고 보니까 그 포도 원액을 졸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단맛이 있는 깊은 풍미의 식초인 거예요. 굉장히 고급 식초죠. 보통 우리가 쓰는 식초는 단맛이 없고 시기만 엄청나게 시잖아요. 5배 식초, 2배 식초인가 5배 식초인가 있죠. 그런 거 있고, 하여튼 식초는 대체로 그런 건데, 이 발사믹 식초는 발사믹 소스라고 불릴 정도로 단맛에 또 포도 원액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숙성했기 때문에 풍미가 있어요. 긴 시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년산이 있고 15년산이 있어요. 제 제품 기준으로. 세상에 9년, 15년 이렇게를 숙성을 해가지고요 만든 거. 제 제품은 이탈리아 IGP인가?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발사믹이요, 올리브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더 먹기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제 거 진정주 올리브 오일 이렇게 드레싱 해가지고 먹으면 아무것도 안 뿌리고 올리브 오일만 뿌렸는데 그 양상추랑 토마토랑 그런 게 이렇게 아삭아삭 씹힐 때 그 맛이, 그게 마치 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고소하면서 굉장히 입안에 그 퍼지는 그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발사믹을 한 줄을 더 뿌리는 거예요. 발사믹을 한 줄을 더 뿌리면 더 고급스럽고 굉장히 맛있는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게 발사믹 한 줄, 올리브 오일 한 줄을 샐러드 드레싱에 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요, 아침에 빵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 단맛 안 들어간 그런 아주 담백한 빵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먼저 컵에다 붓고요, 거기다가 발사믹 오일을 살짝 넣으면 기름에 안에 검은색 액체가 이렇게 있는 그 모양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식빵이나 바게트빵이나 또 모닝빵, 저는 모닝빵을 참 좋아하는데 그 모닝빵을 거기에 적셔서 먹잖아요. 아, 여러분 딸기잼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잼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것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과일이 본래 달잖아요. 그 단 과당에다가 설탕까지 들어가서 이게 좀 사실 단맛도 좀 거북하기도 한데 이거를 빵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요 그냥 최상이에요. 그보다 더 맛이 좋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게 몸에 좋잖아요. 이 발사믹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굉장히 비싼 포도주 아시죠, 여러분? 포도주가요. 본래 술이니까 술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술은 먹으면 안 된다. 뭐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면 갑자기 목사님을 마주쳤을 때 엄청 놀라잖아요. 그럴 일인데요. 근데 그런 성경에서 쓰라고 한 술이 포도주예요. 물론 이제 많이 쓰라고 하진 않았고 조금씩 쓰라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가 아마 거기 디모데 후서가 거기에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유명한 신약 성경을 27권이나 썼다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를 하나 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굉장히 어린 청년이고 무엇보다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너희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포도주가요,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일 경우에 위장병을 고쳐요. 위장병과 장을 치료를 하는데요. 이 발사믹이 9년, 제 제품 기준으로 9년산, 뭐 15년산 있잖아요. 15년산이 좀 더 단맛이 많고 좀 더 풍미가 깊어요. 아주 깊은 맛이 나는데 이 정도 급을 쓰면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포도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물론 발사믹이 식초 동네에서는 최상급이지만 그런 값비싼 포도주에 비하면 또 우리가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진 않거든요. 약간 가격이 있는 정도인데 이거를 그런 치료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장병을 고치고 장을 좋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적당히 신맛이 나잖아요. 비타민C가 그 신맛 때문에 위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비타민C가요. 사람들은 비타민C 먹으면 위장에 빵꾸 난다, 뭐 구멍 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비타민C는 위장병을 치료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식초나 레몬으로 위장병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꽉 찬 느낌으로, 더 완전한 느낌으로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이 발사믹이에요. 이 발사믹이 그 특유의 산미, 그리고 본래 포도 속에는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폴리페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안토시아닌, 또 제가 이름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레스베라트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천연 그 항산화제로서 치료 성분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위벽이나 장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난 벽을 수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또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위벽 방어 인자들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소화력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을 많이 이렇게 증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위와 장이 좋으면요 사람이 기력이 살아나요. 본래 시들시들하고 빈혈기가 있고 얼굴이 노릿노릿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요, 위 장이 약한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소화만 잘 시켜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여튼 이 발사믹이 그 포도 원액을 오래 농축시켜서 졸여가지고 또 오래 발효를 시킨 거다 보니까 그런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달한데도요, 희한하게 혈당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소스 정도로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드레싱해서 먹고 하다 보면 여러분 당뇨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 혈관 건강에 좋아요. 심장, 혈관 이런데 그 동맥경화 이런데 있잖아요. 포도 원액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오래 숙성시킨 발사믹이, 그리고 올리브 오일 자체가 또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제 거 올리브 오일 그게 그렇죠.
올리브 오일이 특히 좋죠. 그게 처음 짠 기름이잖아요. 처음 짠 기름, 최고급 그 올리브 오일. 그냥 슈퍼에서 사는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그냥 식용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쓰면 안 되고요. 제 거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하여튼 여러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랑 같이, 이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발사믹을 쓰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게 발사믹 같은 이런 식초가 왜 식초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지방을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에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항산화 작용, 노화를 이제 미루는 거죠. 항산화 작용. 노화를 미루고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혈색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혈당 조절이죠. 심혈관계 건강 좋게 하죠. 무엇보다 위장병, 장 건강 이런 거를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배출시키고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하여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아까 먹는 방법 한 2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도요,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조금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마셔도 돼요. 입안에 넣고, 제 거 올리브 오일 그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그게 처음 짠 기름이라는 뜻인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거 입에 넣고, 한참 입안에서 오물오물 한참 오물오물 해서 이렇게 삼키면 그게 최고의 건강, 비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입안의 점막에서부터 그 오일이 해주는 치료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도를 타고 위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굉장히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올리브 오일이 항암 효과도 탁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마시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맛도 좋거든요. 본래 이게 올리브 오일만 이게 마시게 되면, 올리브 오일만 마시게 되면 제 거는 하여튼 굉장히 그게 신선하고 좋은 기름이다 보니까 그냥 꿀꺽 삼켰다가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워요. 굉장히 매워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입에 오래 넣어가지고 오물오물해서 오일 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키잖아요. 근데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오물오물하면 좀 더 입안이 깔끔하고, 하여튼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요, 여러분 좀 기름진 음식 있잖아요. 전이나 뭐 이렇게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발사믹 식초에다가 이렇게 간장처럼 찍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호박전 아니면 만두 구워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전이나 만두 같은 것은 그 안에 또 기름이 있잖아요. 물론, 제 거 올리브 오일로 이런 것을 굽는다면은 좀 이렇게 걱정이 덜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만두 같은 거 안에 뭐, 맛있는 거긴 하지만 좋지 않은 기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발사믹 식초에다 찍어서 먹으면 그 좋지 않은 기름을 좀 차단하는 그런 작용들도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하고 모짜렐라 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토마토 하나, 모짜렐라 치즈 하나, 토마토 하나, 모짜렐라 치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발사믹을 쫙 뿌리고 올리브 오일까지 이렇게 더 뿌려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먹는 거를 맛있게 먹는 거를 잘 개발을 하시는지. 지금 이제 여름 끝자락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들 뭐, 한여름에 시원한 그 얼음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갈증 난다고 많이 드시는데, 사실 그거, 과학적으로 보면요. 아메리카노 그거를 먹으면 목이 더 타요. 왜냐면,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소변을 빼버려요. 물은 마셨는데 마신 물보다 소변을 더 빼니까 우리 몸은 더 이렇게 탈수 증상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원한 탄산수에다가 얼음 띄워가지고 거기다 발사믹 식초를 좀 넣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게 색깔이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색깔인데요.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대요. 제가 얼음물을 잘 못 마시니까 저는 직접 먹어보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시연을 해보고 아 이거 괜찮다고 제가 눈으로 봐도 굉장히 벌써 이 눈이 즐겁더라고요. 탄산수에 얼음 띄워가지고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여름 시원한 음료로 마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뭐 삶은 계란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뿌려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감자를 삶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발사믹 식초를 살짝 끼얹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제 발사믹 식초를 발사믹 소스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게 지금 9년산이 있고 15년산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그렇게 오랫동안 9년씩 15년씩 발효를 시킨 거라 상당히 이게 그 유통기한이 길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또 사다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리브 오일이랑 엑스트라 버진급 제 진정주 올리브 오일이랑 이 발사믹 식초를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있으면 이런 세트 선물 구성도 지금 준비가 될 거거든요. 좀 있으면 또 추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더 행복하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정말 긴 연휴가 드디어 끝났어요. 연휴가 끝나면 잘 쉬었으니까 상쾌해야 되는데요. 본래 학교 다닐 때도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학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더 몸이 무겁고 학교 가기 싫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일할 직장이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해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면 참 건강하신 거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출근하려고 하면 몸이 더 무겁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뭐 너무 길게 쉬어서 관성의 법칙을 깨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생활 리듬 탓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명절 때 먹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이 활동량은 적은데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과하게 먹은 거잖아요. 그런 게 몸속에 쌓여서 식독, 혈독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지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식독 중에 하나인 그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식독이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독, 또 더 나아가서는 혈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그 전문직 면허가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 자기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저녁 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 해방감이 이제 제일 최고조에 이르잖아요. 그렇대요. 그분은 그랬대요.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 상을 주는 게 이제 뭘로 상을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치킨, 맥주, 치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삼겹살,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먹고 싶은 음식 또 아니면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소파에 길게 들어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한 1년쯤 생활하고 난 뒤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중성지방 TG 수치가요. TG라고 하거든요. 그 수치가 600을 상회하더래요. 본래 그게 한 150 정도까지가 정상이거든요. 600이면은 최고치가 150까지가 정상이니까 한 120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맞다는 뜻인데요. 이분이 600을 넘게 찍었으니까 4배를 훨씬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나 참 지혜롭죠. 그분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저녁마다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준 상이 자기에게 독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야식 먹고 하는 거를 많이 줄인 거예요. 거의 줄이고 두어 달 있다가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200 이하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너무나 잘못
맞춰져 있는 자기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녁에 그런 식으로 기름진 음식 먹고 누워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그대로 다 몸속에 독소가 되는데 그게 이제 TG, LDL 뭐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본래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우리 몸에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제 영상을 보실 정도면 그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한 사람 웬만한 전문가 수준에 달할 정도로 박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그 지질 형태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이게 정자 난자도 콜레스테롤이고요. 여러분 우리 뇌 있잖아요. 뇌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이고요. 여러분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있잖아요. 그게 왜 햇빛을 이렇게 쬐면은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뭘로 만드느냐? 햇빛을 쬐도요, 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하지를 못해요. 비타민 D의 원료가, 우리 몸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그게 햇빛을 받았을 때 비타민 D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 아주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름이거든요. 비타민 D는. 여러분, 사먹는 비타민 D 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캡슐 같은 데 들어서 안에, 연질 캡슐 안에 들어서 뜯어보면 그 속에 기름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D가 기름이에요. 그게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있어야 사람이 우울증도 없고 또 뼈가 튼튼해지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되게 노쇠한 사람처럼 돼요. 생명력이 없고 이렇게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정자 난자도 여러분 생명력의 대표잖아요. 이런 게 다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기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그 물질로서 우리가 먹은 기름 가지고 간에서 만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LDL, HDL 이게 정식 명칭이요.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지단백질. 여러분 기름은 본래 물에 안 녹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피 속에서 이렇게 운반이 되려고 하면 이게 뭔가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름이라서 피로 운반되기가 어렵대요. 이게 수용성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기름을 단백질 포장지로 싸는 거래요. 그게 이제 밀도가 높은 운반 형태가 있고 밀도가 낮은 운반 형태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게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하지만 사실 전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양이 너무 농도가 높아졌을 때 문제지. 이게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LDL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낮은, 이게 LDL이요. 그래서 말초 혈관 있잖아요. 미세혈관 이런 데로 가가지고 지질을 운반하는 운반체거든요. 근데 이게 말초 혈관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혈관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혈관 막힘, 혈관 경색의 원인이 된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사실 지금도 지질 가설이라고 해서 가설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또 연구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 몸에 예를 들어서 감염이 발생하잖아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근데 HDL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HDL은 왜 떨어지느냐? 염증을, 그러니까는 감염을 그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HDL 소모량이 확 늘어난대요. 그래서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이라 이런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얘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상태가 언제든지 우리 몸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 면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HDL이나 LDL이나 이게 적정 수치가 있어야지 이거를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본래 100은 넘어야 되는데 100도 안 되게 뭐 70 이하로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형편없이 몸에 활기가 없고요. 생명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이 그냥 늙어요. 많이 늙어버려요. 그리고
면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저하되어 가지고 질병에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져서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반려견, 애견 좋아하시잖아요. 또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사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쳐준 거예요. 반려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외롭든지 동물에게 반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 반려견이든지 이게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기를 때 아무거나 안 먹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거 먹이고 걔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해도 일정량 이상은 안 먹이고 관리를 하잖아요. 소중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몸은 반려견보다 애완견보다 얼마나 더 소중해요. 내 몸을. 이게 몸이 고장나서 아프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병원 가면 건강하게 해주는 데가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은 마지막 선택이고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를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는 거지. 사실 건강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과 그쵸. 일 자체는 사실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이런 거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 또 LDL을 떨어뜨리고 TG를 떨어뜨리는 그런 콜레스테롤 약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현저히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콜레스테롤로 된 것이 또 우리 뇌신경, 뇌세포도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름인 오메가3 생선 기름이잖아요. 오메가3를 뇌 영양제라고 하고 쓰잖아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현저히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세포막 이런 거의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근육막 이런 것도 다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병원에서 주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 약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쓰게 되면요, 근육통이 와요. 제일 흔한 부작용이 온몸에 근육통인데, 그리고 기억력 감퇴가 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히 오는 부작용인데요. 이 근육통이 오는 사람들, 근육통을 참고 계속해서 스타틴 약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현저히 많이 빠지면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가 그냥 쭉 나와요. 복근이 제일 이게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근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빠지는 근육도 복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근이 빠지면서 이게 이상하게 배가 쭉 나와서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어깨는 이렇게 무너지는 초가집처럼 축 처지고 이런 모양이 되면서 기억력도 현저히 감퇴해가지고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하 몇 층에다가 내 차를 세웠는지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식 능력도 현저히 감퇴하고 하여튼 안 좋거든요. 스타틴 약을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여러분 한 2달 정도 먹고 나면 꼭 끊으시고요. 음식 조절, 운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조절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을 때 한 달씩 이렇게 먹는 거지. 어떤 의사 선생님은 뭐 스타틴 약물을 보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뭘 많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래 약은 약사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의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생체 활력을 올려주고 기억력도 올라가고 생식 능력도 그렇고 모든 세포막의 성분이나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 뼈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제 약 중에서는요, 여러분 비타민 B 있잖아요. 영양제 비타민 B, A, B 할 때 B. 제가 진정주 비타민 B가 제 진약사몰에 있거든요.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예요. 이 비타민 B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해주는, 어쩌면 스타틴 약물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제거든요. 영양제지만 저는 약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비타민 C를 꼭 많이 드세요.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혈관이나 세포를 산화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거거든요. 산화는 변질되는 거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변질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후라이팬 기름 제대로 안 닦고 뚜껑 덮어서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음식 해 먹으려고 꺼내 보세요. 거기서 쩐내 나잖아요. 그게 기름 산화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그 불쾌감이거든요. 우리 몸속의 기름이 그게 산화가 잘 돼요. 근데 비타민 C를 메가도스를 하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2000ml씩 3번, 6000ml 혹은 8000ml, 10,000ml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화가 예방이 돼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분들은 피부에 탄력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도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뭐 남성들 발기부전,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이런 거를 비롯해 갖고 소변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에 오는 질환으로서 제일 무서운 질환이 심장병이고 뇌졸중 이런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그 혈관 질환이 콩팥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타민 C와 B 이런 것만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특히 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되고 또 치료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 꼭 드세요. 오메가3가 좋은 기름으로서 나쁜 기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치료할 때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오메가3는 여러분 뭐 들깨 기름이나 이런 거 먹어서 그 섭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메가3는 정말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셔야 돼요. 그게 들깨 기름은 금방 산화되거든요. 여러분 냉장고에 보관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 오메가3 자체가 금방 변질되면 더 이상 오메가3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형태, 그것도 앞에 RTG라고 붙어 있는 거를 사셔야 돼요. 그게 순도도 높고 그 다음에 흡수율이 높아서 훨씬 좋거든요. 제 거 RTG 오메가3가, 진정주 RTG 오메가3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어떤 거 아무거나 드셔도 얘가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별로 없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오메가3를 드시면서 뭐 레시틴 이런 거를 추가로 드실 수도 있는데요. 뭐 더 말씀드리면 또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B하고 C하고 오메가3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식독, 혈독 이런 노폐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고요. 요 C하고 B하고 오메가3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한 2-5달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요새 뭐 먹고 있어?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 이런 얘기 아마 틀림없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사믹 제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제품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잖아요. 최상급 지중해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를 발사믹이랑 같이 음용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맛과 풍미도 즐기고, 그리고 효과도 업 시킬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가 이제 최고의 그 혈관 치료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발암 식품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슈퍼푸드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음식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제 거 올리브유의 제일 좋은 점은 그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산도가 0.1, 거의 0.1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0.2 이하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손쉽게 제 진약사몰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근데 이 올리브유랑 발사믹을 본래 같이 먹으면 훨씬 좋거든요. 발사믹은 뭐냐면 포도를 오크통에다가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숙성 발효 농축시킨 거거든요. 오크통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된 오크통 있잖아요. 그 안에 9년산이 있고 제 거 15년산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정성을 다해서 숙성을 시킨 그 포도 원액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발사믹인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발사믹 식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식초라고 하기에는요, 신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요. 제가 이번에 그 그리스 크레타 섬에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여러분, 거기는 지금 이 9월 햇살인데도요, 우리나라 한여름 뙤약볕보다도 한 2배, 3배 강한 햇빛을 가지고 있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하늘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포도가 그렇게 맛있구나.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잘 자라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 강렬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건조한 기후라야 되거든요. 정말 한낮에 아니에요. 한낮 아니고 제가 오후 5시쯤 크레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오후 5시면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8월 삼복더위에 가장 뙤약볕인 그때 햇빛 이상으로 강하더라고요. 그 오후 5시, 9월의 오후 5시 햇빛이. 그 햇빛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자연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이고 그리고 올리브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햇살을 머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단맛이 나는, 그 정말 농축된 그런 단맛이 나는 포도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가 이렇게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포도가, 제가 거기 현지에서 포도를 먹어봤는데요, 씨가 하나도 없고요. 포도 알 자체는 우리 이게 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하게 작아요. 그런데 안에 씨가 없고, 이거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그냥 집집마다 가정집에 그냥 포도 넝쿨이요, 그냥 잡초처럼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잡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파리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은 굉장히 작은데 그거를 제가 막 아무데나 이렇게 있길래 하나 따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단 거예요. 이런 포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 발사믹의 그 효과가 굉장히 비싼 포도주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포도가 굉장히 좋은 그 항산화제잖아요. 그리고 그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것들, 그 좋은 성분들, 자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장병도 고치고 피를 좋게 하고 사람을 젊게 만들고 항산화제의 그 결정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발사믹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니까 먹는 방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올리브유를 먼저 그릇에 넣고요. 거기다가 발사믹을 부으면 이게 기름 한복판에 까만 액체가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모닝빵이나 식빵이나 이런 담백한 빵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찍어서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도 있는데 이게 건강에도 최상이라는 거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하여튼 그 유럽에서는 이걸로 식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음식 중에서 전이나 아니면 삶은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발사믹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산뜻한 맛이 있어요. 발사믹이 적절하게 새콤한 맛에 굉장히 깊은 풍미가 있고 단맛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도 잘 어울리고요. 삶은 감자에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전을 붙여가지고 그 전을 간장에 찍지 않고 이 발사믹에 찍어서 먹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샐러드 있잖아요. 이게 야채 샐러드를 할 때 거기다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리면 그것만 해도 그냥 유럽에서는 그냥 요리더라고요. 세상에 야채를 이렇게 숭숭숭 썰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옆에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걸 그냥 뿌려서 먹으면 그게 그냥 요리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발사믹을 뿌리면 식감도 벌써 더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요, 비주얼도 굉장히 좋아요. 올리브유 한 줄 뿌리고, 그 다음에 발사믹 한 줄 뿌리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하고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겹겹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사믹을 살살 뿌려가지고 먹어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음료 대용으로 발사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탄산수, 얼음을 넣은 탄산수에다가 발사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먹으면요. 색깔이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색깔인데요. 굉장히 몸에 좋은 음료수가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몸에는 그게 더 탈수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목마를 때 먹으면 사실 몸은 더 수분 공급이 안 되고 반대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사믹을 탄산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름 음료 대신으로 복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을 섞어서 빵 찍어 먹는다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를 음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본래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한참 입안에 오물오물 해서 삼키잖아요. 그러면 입에서부터 이게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구강의 염증부터 위염, 장염 이런 거 다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아예 그 컵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을 좀 섞어가지고요. 그거를 입안에 오물거리면 좀 더 먹기가 좋아요. 이렇게 올리브유는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일수록 매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를 꿀꺽 삼켰다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말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뭐,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그 퓨어 올리브 오일은 그냥 식용유랑 똑같아서 매운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특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운맛이 강해요. 이게 올레오 칸탈이나 이런 성분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매운맛이 그 좋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꿀꺽 삼키면 막 맥해서 기침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입안에서 오래 오물거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발사믹을 넣어가지고 오물거리면 훨씬 더 이렇게 입안에서부터 하여튼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 맛도 좋고 풍미도 좋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최상급의 포도주가 주는 역할을 그래도 포도주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이 발사믹으로 여러분 그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좀 먹어볼까요? 골드라벨인데 이런 거는 이제 싫은 것보다는 골드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더 좀 달콤하죠? 네, 여기 단맛이 더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걸쭉하네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할 땐 점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용도로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치즈만 또 따로 먹어보고 같이 한번 토마토도 먹어보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발사믹을 좀 더 뿌려야 되면 좀 더 뿌려도 되고 이게 진짜 간단해가지고 샐러드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치즈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요? 네. 달콤하네. 맛있다. 조금 더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 새콤한 토마토하고도 이게 좀 단맛이 나니까 잘 어울리네요. 전 처음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치즈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를 몰랐네. 이거 모짜렐라 치즈 너무 잘 어울린다. 듬뿍 찍어야 맛있는 것 같은데요? 계란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삶은 계란에 뿌려 먹을 때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 먹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어때요? 잘 어울린다. 그죠? 이게 계란 비린 맛이 살짝 있을 수 있는데 발사믹이 좀 잡아주네요. 저는 계란 잘 못 먹거든요.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는 뭐 몇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뿌려볼게요. 여기는 현생 라벨 한번 뿌려볼게요. 이건 좀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뿌리고 듬뿍 뿌리고 올리브 오일도 좀 뿌려볼까요? 저는
되게 듬뿍 담는 게 맛있더라고요. 올리브오일도 네. 샐러드 한번. 좀 더 새콤하죠. 은색 라벨이. 근데 야채하고는 잘 어울려요. 야채하고는 얘가 더 낫고. 올리브오일하고 발사믹만 했는데 샐러드 다른 거 필요 없네, 소스가. 그죠? 소스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네. 올리브오일 너무 고소해요. 찰떡궁합이네요. 발사믹이 올리브오일을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올리브오일 많이 놔도 발사믹이 들어가면 느끼한 게 없거든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느끼해서 못 먹는 사람. 이런 것들은 좀 구하기도 쉬우니까. 굉장히 슈퍼 가면 다 파는 거여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치즈 같아요. 너무 맛있네. 이게 두부의 고소함과 이 약간 달콤 새콤한 게 같이 어우러지네요. 끝에 입을 그냥 또 먹고 싶게. 이거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떡밥 안 먹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소화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한 것 같아요. 발사믹이 그냥 우리가 한국 음식에서 그 초간장 대용으로 그냥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맞아요. 간장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 대용이 되는 그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짜게 못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대용으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설탕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간 빵을 위주로 식빵이나 뭐 모닝빵, 버터롤 그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빵 찍어 먹는 거는 돌리지 말고 실버로. 빵을 이렇게 찍어 먹고 나서는 집에다 잼을 별로 안 사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그치, 때문에 설탕이 많아서 네, 설탕이 많아서 또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지. 아 근데 다 맛있네. 그니까요. 다 맛있네. 로마에서 저렇게 먹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 일회용 시음용으로 일회용 종이컵에 올리브오일을 따른 다음에 발사믹을 떨어뜨려가지고 입에 넣어서 이렇게 오물오물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물오물할 때 기름은 이제 가벼우니까 입에 안 발리고 발사믹이 이 혀나 이런 데 싹 이렇게 발려지는 것 같아요. 오물오물하면서. 그래서 딱 삼켰을 때 기름만 딱 넘어가고 혀에는 발사믹만 남아있는 거지. 그 기름에 조금 남아있는 고소함과 발사믹의 새콤달콤함이 딱 혀에 남아있어서 끝맛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신세계다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방법으로 먹는 게 저 두 개를 조합해서 그냥 먹을 때, 음식에 넣어서 먹을 때 말고 그냥 먹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